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금계산서 부분에 있어서 전발행, 후발행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합니까? 보통 이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 공사가 준공됐을 때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성금 같은 경우는 성금에 대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기성금 같은 경우는 기성고 확인할 때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공급 시기에 이렇게 발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급 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받았다.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만 내는 거 아니냐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세무서하고 충돌이 있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우리는 부가세 내지만 상대방은 부가세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시기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했는지 이 부분을 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됐다 안 했다는 공급 시기에 발행하면 되는데, 공급 시기에 발행을 못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교부한 실제 날짜와 또 실제적인 공급 시기를 물론 고려해야 되고, 대금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대금 지급 시기도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가 고려가 됐을 때 문제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우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해가지고 무슨 페널티를 주냐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쪽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또 이런 세금계산서 받은 쪽에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런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주의하실 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대금을 첫 번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대금을 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공급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대금을 먼저 받았다. 그런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지만, 공급 시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먼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물론 공급 시기가 대금을 받고 공급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죠. 공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는 경우, 이거를 세무서에서는 의심하는 겁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대금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거래가 실제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먼저 그냥 공수표 남발한 거 아니냐, 매출을 뻥튀기 한 거, 상대방은 매입 자료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소위 가라세금계산서 라고들 하죠. 가공, 위장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안 되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우리는 가산세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측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가가 지급됐는지, 또 공급 시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 주장을 하려면 세금계산서와 공급 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과세기간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또 한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1월 달에 했다 그러면 실제 공급 시기, 기성고 공급이라면 기성고고, 잔금이면 이제 준공이면 준공 이루어졌다가 6월 달까지는 최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월 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공급 시기가 7월 달에 도래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세금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고 우리는 가산세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 동일 과세 기간에 대금까지 다 수령을 했었어야 되죠. 예. 그래서 1월달 발행했으면 6월달 안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6월달 안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대금 수령까지는 살펴보지 않는다. 세금계산 먼저 발행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발행했지만 약정에 의해서 대가 지급을 이제 30일 내로 하기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는, 그 30일 정도 먼저 발행하는 것은 대가 약정이 있고 실제 그 30일 내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시기가 마지막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 발행을 늦게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공급 시기가 있으면 그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합쳐서 발행하는 경우까지만 봐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는 여기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동일 과세기간이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으면 그거는 봐준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지금은 여러분 그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가 아니라 대금하고 상관없이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이미 도래했는데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정시공 기간까지 발행을 한 것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가산세는 있죠. 원래 월합계 이후에는 그때그때 발행하지 않았으면 가산세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 다음부터 1년, 더 나아가서 1년 이내인데 경정 청구 또는 뭐 과세관청에서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 시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하고 위주로 해서 이 매입세 공제 부분하고 가산세 부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 건설업에 있어서 세금계산 선발행, 후발행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기성부에 따라 세금계산 발행하기로 했지만 기성부 전에 세금계산을 먼저 발행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서 기성부 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발행했으니까 가산세 내라. 또 발주자는 매입세 불공제 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선발행 가능한지, 대가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가를 나누어서 찔끔찔끔 받았어요. 세금계산서를 그때 찔끔찔끔 발행한 게 아니라 그거 뭉쳐서 한꺼번에 발행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통 기성고에 따라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기성고 때에 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기성고 받을 금액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발행하는 거, 이거는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는 세금계산 발행 시기, 그때 이 공급 시기를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급 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 대가를 받은 부분 그때는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부분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발행한다. 이것은 실무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완성도 기준이 아니라 준공 때 한꺼번에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돈을 받아서 그 받은 부분을 잔금 이전에 한꺼번에 세금계산 발행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대가 지급을 하는데 이제 공급 시기에 먼저 세금계산보다 먼저 있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금계산을 먼저 발행했습니다. 돈도 받지도 않았는데 전제조건 돈을 안 받았는데 세금계산을 먼저 발행을 했다.
또 공급 시기보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다라는 게 쟁점이죠. 공급 시기보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수 있다. 동일 과세 기간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 그래서 세금계산 발행과 공급 시기가 같은 과세 기간이면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그 세금계산 발급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그 사실이 확인돼서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선발행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가 6개월 이내, 이 6개월 이내라는 건 동일 과세 기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확인을 하면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뭐 공제해 줄 수 있다 매입세액을 이런 얘기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했어요. 먼저 공급 시기가 서로 달라 이 사이가 다른 공급 시기야. 그럼 원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6개월이면 6개월 이내면 괜찮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경정 처분이 있어서 이게 6개월이 동일 과세 기간이 아니야. 넘어서 갔어요 이미. 그럼 물 건너 간 거죠. 동일 과세 기간이 아닌데 이거 발행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발행 잘못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해. 재발행했어. 경정 처분이 있었죠.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에서 경정 처분을 해서 재발행한 거는 그 발행을 받은 쪽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발행을 받은 쪽에 이게 6개월이 동일 과세 기간이 아니라도 이 기간이 이제 공급 시기 이후로 6개월, 실제 공급 시기 이후로 6개월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급 시기 과세 기간이 실제로 달라도 이게 다르면 원래 안 된다 그랬죠. 달라도 30일 이내면 적법하다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떤 예규인데요. 예규 번호를 적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6개월 이내라는 게 있고 30일 이내라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또 대가 지급과 약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 정도 오차는 인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7일 이내라면 상관없다. 7일 이내 선발행하는 경우, 돈 받은 경우하고 따집니다. 돈을 7일 이내 받았다면 문제 없다. 돈을 30일 이내에 받았으면 문제 없다. 돈을 먼저 받았으면 아예 문제 없는 거고 돈을 이후에 받았는데 7일이나 30일은 약정 및 지급인데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는 괜찮다. 자,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 발행해야 되는데 세금계산 발행을 공급 시기에 있어서도 안 하고 늘 이렇게 늘어지고 있다가 확정 신고 기간 원래 공급 시기 그 달에 발행을 해야 되죠. 그 달 합쳐서 발행할 수도 있죠. 그거는 적법입니다. 근데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행을 하는 경우도 상대방 매입세 공제는 받는다. 물론 가산세는 있고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서 1년이 또 1년 내 확정 신고 기간 다음부터 1년까지는 경정 청구라든가 결정을 통해서는 상대방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산세는 있고요. 발행자는. 자, 이와 같이 해서 오늘은 세금계산 선발행, 후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상 건설업 경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